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복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36강 비판 세 번째 문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풀면 금방 익숙해지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짧은 문제네요. 이 문제는 이화여대 기출 문제입니다. 막스 베버는 심정윤리, 자, 논제를 보시면 가를 토대로 나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나가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를 가지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풀어보죠. 나의 주장부터 찾아봅시다. 진정한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자,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항상 첫 번째 문장은 본 내용에 바로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 놓지 쓸데없는 걸 첫 번째로 시작하지 않아요. 앞에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가 있는데 앞뒤를 다 자르고 그 부분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 문장은 조금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고 텍스트를 다 읽고 나면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도움이 될 겁니다. 진정한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거리끼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책망하는 자책의 순간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후에는 뭐라고요? 자책의 순간을 갖는 것.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책하는 거다라는 거네요. 그죠? 스스로 책망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다시 태어나는 일, 인간적 부활은 후회의 감정으로 족하지 않고 자책을 거쳐 참회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 후회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지만 참회는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을 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 자기 반성의 어떤 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책이죠, 자책. 자책을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진정한 후회를 뭐 참회로 한자말로 풀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의 논리는 어때요? 진정한 후회는 진정한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좀 크게 쓸까요? 진정한 후회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아니면 뭐 자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논리를 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진정한 후회는 자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책한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책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뭐예요?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참회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후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를 띠고 있네요. 그죠? 이 논리 구조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나라는 제시문이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찾은 논리가 맞다 틀렸다는 별로 안 중요해. 틀리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했는데 내가 찾은 논리가 맞는지 틀렸는지 몰라요. 시험장 가면. 나중에 지나보고 나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논리 구조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맞고 틀리고를 고민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볼 때 나 제시문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일단 이걸 찾아 놓으라고요. 맞고 틀리고를 생각하지 말고. 그죠? 진정한 후회는 자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자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은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 참회를 한다면 진정한 후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말로는 조금 더 편하겠네요. 진정한 후회는 이룰 수 있다. 뭔가 가능하다. 아이고, 뭐 이렇게 씁시다. 그냥 진정한 후회는 가능하다. 이룰 수 있다. 프레지가 이렇게 한글이 가끔가다 목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하나 띄워놓고 복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찍을 때 잠깐 뭐 오류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자, 진정한 후회는 이룰 수 있다 대신에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진정한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뭘 한다면? 자기 반성에 심한 고통과 참회를 겪는다면 누구나 다 진정한 후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 게 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심정윤리에 반대하여 책임윤리를 주장한다. 심정윤리에 반대한 책임윤리, 그죠? 베버가 공격하는 심정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체적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도덕적 의무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도덕적 의무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반면 책임윤리는 행동에 미칠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의 기초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은 뭘 중요시 여겨요?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심정윤리와는 조금 반대네요. 그죠? 심정윤리는 어떤 도덕적 의무, 바람직하냐 안 하냐 라면, 책임윤리는 네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졌냐 안 졌냐를 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정치가 오직 고귀한 심정만으로 고수할 뿐 그것이 초래할 사회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책임윤리의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죠? 자, 나는 진정한 후회는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만 이루면 돼. 그러면 진정한 후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 사람 죽여놓고 나 진짜 참해, 진짜 정말 미안해, 짜증나지 않아요? 전두환 같은 인간 보세요. 광주의 학살을 그렇게 해놓고 난 떳떳하다, 난 발포 명령 안 했다. 보세요. 이제 나의 어떤 주장은요, 진정한 어떤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 그렇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고통, 참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어떤 책임을 지는 태도, 진정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지가 한 짓에 대해서 평생 동안 책임을 지는 게 진정한 후회죠. 그죠? 자, 나는 진정한 후회는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심정윤리에 불과하다. 도덕적 의무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진정한 후회를 판단하는데, 가에서 말하는 책임윤리에 따르면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고 자신의 행위의 어떤 끝까지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진정한 후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에서 이제 비판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논리는 뭐예요? 가에서 비판하는 핵심적인 윤리,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에서 진정한 후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윤리에 따라서 어떤 결과나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말하죠. 그죠? 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진정한 후회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로소 진정한 후회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요, 나 제시문의 논리를 정확히 찾은 다음에 나는 이런 논리를 쓰고 있어. 그런데 가의 이러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첫째, 둘째,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후회는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과 참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에 나타난 책임윤리에 따르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면 그게 무리가 없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첫째, 비판 대상의 논리를 잘 찾고 그 이유 근거를 잘 찾은 다음에 그 이유 근거가 그 논리의 어떤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근거에 타당하지 않는지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진정한 후회는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진정한 후회는, 왜냐하면 나쁜 짓을 저질렀고 자기 반성만 했다라고 하면서 참회했다라고 할 문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의 어떤 책임 윤리에 따르면
자신의 진정한 후회뿐만 아니라 자기 반성의 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윤리 혹은 결과나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수반될 때 진정한 후회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의 논리를 찾고 그 논리의 빈틈을 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가를 토대로 나의 주장을 비판하라는 문제의 어떤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이번 강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36강 비판 세 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